문제 잘 했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뭐, 지난번에 자원심사 다 마무리를 다 하진 못하고, 개념 정도를 이렇게 쭉 정리하고 했던 기억나십니까? 개념 정도만 이렇게 쭉 하고 간단하게만 했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우리 실관에 써먹는 어떤 논리나 원리로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팔자 내에 있을 때, 명 내에 있을 때, 명 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뭐, 우리 세운에서 써먹는 거야, 워낙,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어떤, 뭐 육친의 원리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다 일반적인 의미를 해석하기도 하고 해서 잘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여러분이 좀 유념해서 이제 봐둘 필요가 있는 게 이제, 대운에서 이 지지의 작용이나 또 간지의 작용을 이렇게 적용하는 게 실제로 상당한 부분을 해석하는 어떤 수단이 된다. 이런 점을 다 이제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뭐 어떤 글자를 하나 봤을 때 천간의 뭐 일반적인 의미는 우리가 뭐 추상적인 어떤 의미로서 해석하는 거니까 따로 설명을 많이 안 드려도 개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지지의 경우가 이제 변화작용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은 현실 속에 워낙 많이 드러나는 거니까 글자 하나를 봤을 때 명내에 있을 때, 세운에 있을 때, 이제 대운에서 왔을 때 그 의미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적용해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해석의 융통성이 많은 부분이 되겠죠. 명내에 있을 때에는 이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서 주로 많이 작용했습니다. 주로 애정사를 만드는 거죠. 애정사. 그래서 보통 애정사를 만드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애정의 이 왜곡이라는 이런 부분을 운명적으로 잘 만들어낸다. 요런 걸 먼저 여러분이 명내에 있을 때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대운에서는 이제 자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계절적으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동지와 섣달의 연결선상에서 그대로 파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동지가 갖는 여러 가지 그 기운, 운기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요런 부분을 좀 의미를 확장해 쓰기도 하지만 자라고 하는 글자가 대운에 걸려 있을 때, 그 인간이 누구나 다, 그 활동성의 그 저해를 받는다. 아주 저해를 받는다. 그래서, 부기빈천이,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바뀌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극단적으로 많은 어떤 부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걸 전제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자가 쓰는 방법, 또 여자가 쓰는 패턴이 좀 다른데, 인간이 물론 다 전체적으로 저촉이 되겠지만, 남자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좀 비교적 긍정적으로 쓰고, 여자는 더 이게 긍정 부정을 위한 마크가 안 예쁘네요. 어떻게 해서 동그라미 쓸까요?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둘 이렇게 쓰고, 꽃표 하나는 별로 안 좋다고 보고, 그죠? 그럼 더 나쁜 건 쌍꽃표 이렇게 가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명초를 볼 때 이렇게 제가 늘상 강조해드렸던 그 강의 내용이 늘 잘라서 보는 걸 훈련하시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천간만 쭉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 지지만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팔자 자체를 아예 배제하고, 어떻게 해요? 대운만 보는 거죠, 대운만. 예. 대운만 보고 이 팔자가 뭔지 몰라요. 단 아는 정보는 남자다, 여자다, 이것만 아는 거죠. 남자, 여자다. 그리고 인간이다. 그렇죠? 요 정보만 가지고 대운을 가지고 해석을 붙이는 훈련을 자꾸 해보시라는 거죠. 자꾸 해보시면 어느 날, 팔자를 안 적어도, 팔자 해설이 되는구나. 그걸 하게 되는데, 또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할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옛날에 하여튼 제가 뭐 1초 말고 뭐 2초 4조 이래가지고 했을 때, 왜 2초냐? 1초라고 하면 까분다고 할까 봤는데, 실제로 그럼 1초 동안 뭘 보느냐? 대운만 보면 돼요, 대운만. 대운만 쭈루룩 이렇게 봐도, 이게,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어떻게 해요?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가 있을 것이고, 봄, 겨울, 가을, 이렇게, 우리 역대운으로 한다면 거꾸로 가는 구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야 당연히 우리가 남자냐, 여자냐, 우리가 연을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정해지는 것인데, 요걸 보고도 이제 글짓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보고 글짓기. 이걸 보고 이제 글짓기를 할 수 있으면은, 실제로 이제 팔자라는 게 크게 볼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좋다, 나쁘다, 물론 개념의 확장이 되긴 한데, 좋다, 나쁘다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 쉽다, 수월하다, 또는 힘들게 간다. 이런 개념 정도로 우리가 좋다, 나쁘다를 요런 정도로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충분히 뭐냐면, 이 대운만 이렇게 쭉 보고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구나. 그 다음에 어디 좋고, 어디 나쁘고, 이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끊어서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걸 먼저 보고, 이걸 봐도 된다는 거죠. 이게 명을 봐도 된다. 그래서 이제 실광을 할 때에, 빨리빨리 이렇게 해나갈 때는 사실은 이 방법을 더 많이 사실은 사용을 하는 거죠. 대운 먼저 보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봄 꽃길, 여름 꽃길, 가을 꽃길을 사람이 그냥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그 꽃길을 그냥 걸어가면 이 꽃길은 그래도 순서대로 잘 가는구나. 이 꽃길은 잘 가다가 답답했다가 또 의외로 보상을 받겠구나. 그죠? 이게 뭐예요? 가을이 뭐예요? 우리가 만물을 그 겨실 수확하는 공간이라면, 그죠? 겨실 수확하는 공간이라면, 이 공간을 향해 달려가는 어떤 단계가 그 앞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놓여 있는 요걸 보고 글짓기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팔자를 보고, 너는 이런 꽃길을 걸어가는데, 빨간 가방을 메고 간다. 노란 가방을 메고 간다. 이게 뭐야? 빨간 가방, 노란 가방이 뭐야? 이 직업이잖아요, 직업. 직업 분야. 그래서 직업의 그 분야가, 이제 그걸 통해서, 팔자가 생긴 격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래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직업 분야를 나누는 것도 사실은 고객들이 큰 관심이 아니거든요. 내가 뭐 하는지 내가 알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역을 갖다가 우리 감정으로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 하지, 이게 우리가 상당히 우리의 관심사고, 또 역학이 또 해야 될 몫이긴 한데, 그것보다 뭐냐면, 그래서 어찌 되는데, 이게 더 그 사람들의 관심사라는 거죠. 묻는 사람들의. 그래서 이걸 먼저
사실 이제 보고 글짓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을 이렇게 터득을 한 다음에 이걸 봐나가더라도 이 뭐 실관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글짓기를 할 때, 이 글짓기를 할 때에 우리가 적용해 보는 어떤 글자의 해석이 좀 다르다는 거죠. 글자 해석이 뭐냐면, 자라고 하는 글자를 봤을 때, 이게 뭐 병일주가 여기 병이 있어서 이게 자가 왔으니까 이게 정관대운을 만났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병일주든 무슨 일주든 상관없이 자대운을 만났구나. 그러니 모든 사람이 활동하기에 거추장스러워서 역동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어려운 구간 속에 들어왔구나. 이 사람이 엿장사라면 엿장사를 자대운 10년을 크게 변동 없이 할 것이요. 이 사람이 공직에 있다면 그 공직 생활을 변화 없이 하게 될 것이다. 이걸 먼저 크게 전제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전제. 대전제를 이미 이 대운 적용할 때 봐두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에 이제 좁은 의미죠, 그죠? 이런 애정사로 인한 뭐예요? 왜곡이나 번거로움도 다발하겠구나. 다발하겠구나. 그래서 애정사와 비슷한 것이 결국은 뭐냐면, 어두워서 자꾸 더듬어서 뭔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보상을 받기도 하고 희생도 치르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 대운 전체에서 어떤 큰 어떤 경향, 어떤 변화의 폭,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자를 봤을 때 이게 뭐 수가 왔기 때문에 무엇이다, 육친적으로 정관이 왔기 때문에 무엇이다, 이건 뒤에 오히려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빼야 된다는 거죠. 뒤로 빼고 글자 자체가 가진 작용이나 흐름이 결국은 무엇을 조성하고 있느냐, 이걸 갖다가 먼저 생각해 둬야만 실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에 좀 부합되도록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대운에 있는 사람이 제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큰 평소를 좀 옮겨볼까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갑일주인지도 을일주인지도 물을 필요가 없다. 크게 옮기기 어려울 걸. 아니요, 선생님, 올해는 역마살이 와서 된다는데요. 되긴 되지. 움직이는데, 역동적으로 뭐예요? 변화를 줄 수 있다, 없다? 변화를 주기 어렵다. 단, 남자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눈이 쌓이듯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성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동안, 자대운의 어떤 몇 년 차로서 힘을 쌓아온 게 쭉 이렇게 있다면 그때는 가능하다. 보는 논리가 이제 영 이상하죠, 그죠? 저게 지금 저렇게 봐도 됐는데 이게 그 사람이 힘을 축적해 온 단계를 그러니까 자대운의 초입이냐, 자대운의 중간이냐, 자대운의 끝부분이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힘이 쌓여 있다면 자대운의 중반부 이상으로 지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축적의 과정이 있었다면 의식주를 크게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지 자대운이 주는 어떤 속성 때문에, 속도의 둔화 때문에 미리 한참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온 일이라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고, 지금 이제 뜻을 내어 움직이는 것이라면 생각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되시죠, 그죠? 말은 되는데, 이게 또 기존에, 오늘도 첫 손님이, 또 얼마나 또, 제가 기억나는 데까지만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임술 아니면 임진인데, 임술, 임술이 아니고, 술이 시에 있었나 보다. 경술이었고, 임자다, 임자. 임자. 그래서 이제 이명조를 이렇게 봐나가는데, 기본적으로 물론 명내에서 어떻게 돼요? 명내에서 이게 쥐자자가 출현했죠, 그죠? 근데 이 쥐자자가 어떻게 해요? 이게 좌우상충에 의해서, 그죠? 또 그다음 오술이 무르지고 있는 것 속에 끼어 있음으로써 자가 굉장히 그 불안 동요하고 있는 모양이 되죠, 그죠? 그럼 이게 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애정사나 애정에 관련된 어떤 삶의 어떤 테마에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대운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면 을사, 갑진, 그 다음에 계묘, 이민, 그 다음에 신축, 경자 이렇게 들어가요. 자, 경자 대운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요 대운이 생긴 꼴로 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식신이나 상관 또는 귀인이, 그죠? 귀인이 어떻게 이렇게 삼합을 무리지어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성과 식상과 관성이 무리지음으로써 일반적인 형태로는 뭐가 돼야 돼요? 일반 형태로는 보통 뭐 가정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가정도 활발하게 꾸미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요 시기가 뭐냐면 이게 신축된 올해가 1년 차인가? 2년 차가 되는데 이게 40 대운수가 6 5인가요? 5가 되면 바뀌나요? 올해가 5이죠? 그럼 대운수 상가 보다. 그죠? 3이다, 3. 대운수 3. 그 3, 13, 23, 33, 43 이게 걸리죠, 그죠? 신축대운 1, 2년 차에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요 사이에 뭐라고 했냐면, 바로 제가 이야기를 꺼내서 시작한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무엇의 왜곡, 애정의 왜곡이 깔려 있으므로, 이 운에 짝을 얻으면 자식을 얻고 부부 인연에 여러 가지 고충이나 애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절대로 손쉽게 애정적으로 원만성을 얻어서 가정을 이룰 수 없다. 이건 어떤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반에 이렇게 유심히 들은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죠, 그죠? 이게 뭐 때문에 이 구간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양반이 뜻밖의 이야기를 했냐. 선생님이, 그게 바로 제다신약의 아픔이잖아요. 제가 귀신이잖아요, 귀신. 이러면서. 근데, 그게 책을 보고 좀 오시더라고요. 책을 보고 보면 참말로 우리가 또 머리가 아픈데, 그래서, 물으러 가면, 혹자는 제다신약의 경금의 용신이라 하고, 혹자는 뭐냐면, 이게 좌우상충이 돼서 이게 이게 통관신이지, 그치? 통관을 하는 목을 용신이라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말 떨어지게 무슨 그런 거 모르겠고요. 그런 거 모르겠고요. 하여튼 간에 이때는요, 하여튼 제대로 된 짝을 만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결국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기니까, 하여튼 결과는 빨리 듣고 가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이게 이제 과거처럼 우리가 이제 뭐 벼슬에 올라야만 우리 출사를 하는 이런 어떤 시대로 친다면, 우리가 당연히 제다신약이, 그죠? 인성을 용한다. 이게 맞겠죠. 옛거의 논리가 틀렸다는 건 아닌데, 요 대운에 왜 그러하냐. 결국 양대운, 음대운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의 기운에 본인이 이렇게 에워싸여져 있음으로써 결국은 물론 이제 양의 기운이 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원래 명조 자체가 무엇을 왜곡, 쥐자자의 출현이 있음으로써 애정의 왜곡사가 많이 발생하는 데다가 또 태어난 간지가 어떻게 해요? 일지의 양인을 띄우고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재성의 혼잡을 띄우고 있으니 이건 필시 뭐냐면 애정의 복잡사가 발생하는 운명인데
대운도 뭐냐면 이 양대운이 되니까 이게 가정의 안정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구조 속에 흘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 대운에 이르러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음의 기운을 태태가 되는데, 요게 정상적인 음의 모양이에요? 아니면은 원래 팔자에 이밀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짝을 지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오행적으로 말하면 화를 무엇으로 쓴다? 재나 처로 쓴다, 그죠? 재나 처로 쓰고, 우리 음양의 편중성 따라서 뭐 편재 정재를 나누는데, 자, 이것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음은 음의 기운을 취하고 있는데, 요 기운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면, 섬 사람이나 외국 사람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순하게 음의 기운만 받아 쓸 수 있는 모양이고, 요게 뭐냐면, 화라고 하는 원래 본태적인 어떤 기운을 짝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에, 없다, 저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저기에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온 사람. 그죠? 해외에서 온 사람. 야중에, 밤중에 무엇을, 불이 있는 곳에 사람을 데리고 온다 하면 어디에 가 있다? 해외에 가 있다, 해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맞이하여 드려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참을 그냥, 근데요, 선생님, 제가 제다신약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 이야기만 한 5번 하고 갔어요. 제다신약은 원래 처덕이 없고 그런 거 아니냐고. 아, 그 말도 맞다고. 맞는데, 그렇게 사는 내용은 이러이러한 틀을 따른다. 그래서 이제 막판에 여기 뭐가 있어요, 이게. 12신살로서 우리가 이제 개술자가 있음으로써, 이게, 천살이 머무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천살이 머무름으로써 결국은 이 어떤 작용, 본인이 이렇게 이런 그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두고 갖게 되고, 또 그걸 더 밀어주는 작용이 어디에 있어요? 잔하축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무형 세계를 자꾸 쫓아서 생각이나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발생하는 거니까, 실제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쪽을 막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리 가겠다. 그리 갈 테니까 자기한테 좀 뭘 가르쳐 달래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은 어떻게 설명을 다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노술 해묘미 대운이라서 당신이 그 짝이 잘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왜요? 이런 내용. 또 왜요? 이렇게 몇 번 하다가 그만합시다. 이래가지고 마무리했는데, 그래서 이제 글자를 이렇게 봐나갈 때 늘상 뭐냐면 이 쥐자자 하나를 보고 우리가 뭐 이게 겁재다 이게 아니라 바로 그 글자 자체의 그 기운이 주는 변화성, 속성, 경향성 이런 것들을 크게 전제하고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까지 그러면 뭐 했을까요? 요 시기까지. 요 시기까지는 양대운의 무엇의 덕, 남자덕이나 인덕, 여자덕 이런 것들, 사회활동에 따른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이 흡족하지 못했겠죠. 기본 형태는 뭐예요? 기본 형태는 이제 재성이 관성과 이렇게 무리지고 있는 형태인데 관인 소통이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공직이나 이런 쪽의 속성은 아니고, 그죠? 인성소통이 없는 그냥 일반 직장이라 보는데, 요 무리지어 있는 오하고 어떤 작용요? 수충이 이러겠죠, 그죠? 그래서 자와 오의 간섭이 있는 곳, 즉, 양인과 비인이 있다는 것은 기술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기술에 의해서 자기 직업적인 능력이 활용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술 또는 이게 뭐예요? 이게 돈을 다루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르고 붙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재무회계인데, 이 양반은 어디가 있느냐면, 스프링 만드는 회사. 스프링 만드는 회사. 물론 이제, 요걸 조금 더 당겨서 본다면, 여기까지 당길 수 있겠죠. 그죠? 여기 이제, 원래는 이제, 시에 나가 있더라도 이 글자의 간섭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편인성을
대동하고 있는 평관성이니까, 그죠? 이게 이제 기술 계산대, 스프링은 어디에 있는 거? 요거잖아요. 요거. 굴신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승강, 오르고 내리고, 움츠렸다가 하고 튕겨 나오고 하는 이런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 분야. 이런 것으로서 이제, 젊은 날에, 이렇게 활동을 삼았는데, 뒤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이게, 천살에 이제 편인이라고 하는 인자가 간섭을 하면 주로 이제 자격, 교육, 종교 철학 이런 게 관련되는 건데, 이제 자격증 분야로 실제로 자기 이제 사업을 도모하려고 해요. 이때 이제 직장 생활을 쭉 해가지고 했는데, 뭐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무슨 투자를 하는,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 그냥 뭐 인간관계 금전거래나 주식 투자 이런 걸로서 희생을 많이 당했다. 그 이유가 제다신약이 아니냐. 근데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제다신약이 아니라, 바로 음의 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는 뭐예요? 활동에 따른 여러 가지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무엇을 통해 여기 시에 있는 것을 이제 간섭을 많이 받겠죠. 이게 주로 이제 실제로 뭐냐 부동산 자격증을 3년 전인가 땄대요. 따가지고 부동산 업종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데 가능하겠느냐 이랬을 때 우리는 뭘 보고 가능하다고 대답을 해요? 이거 보고 대답하면 되죠. 그죠? 대운에 그냥 모양 보고, 가능하다. 근데 이때는 또 제가 비겁이 들어와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때. 제다신약은 평생 지 혼자 뭐 안 된다던데요. 이러니까. 당연히, 요게 이제 관성으로서 간섭을 하는데, 어떻게 조직이나 지분, 또 큰 데하고 손을 잡는 구조 속에서 활동을 하게 되겠죠. 활동이 되는데. 요 대운을 보고 바로 가불가, 가능하다, 불가하다. 근데 만약에 이 운에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이 양반 유통업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대운의 보조가 부족함으로 그죠? 이게 유통업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답이 어디 있느냐? 명내에 있는 게 아니라 대운에 있다, 대운에. 그래서 이때에 인운까지 제대로 실속이 없이 지냈던 것을 이 신축운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어떻게 커버하고 복귀하게 되는데 그때 만들어진 재산의 형태는 현찰이다, 문서다. 문서다는 거죠, 문서. 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구도에서 저런 어떤 글자 하나를 관찰할 때 자운이 왔을 때에 그냥 반타작,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가 여기 볼 때는 반타작 좋거나 고달프거나 그 다음에 무엇이든 뭐예요? 느리다. 그죠? 느리다를 좋게 말하면 차곡. 자, 이런 그 자대운에 와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러 왔습니다. 이런 뭐예요? 명을 볼 필요가 없이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방식이 뭐예요? 적립식. 그죠? 대박은 잘 난다, 안 난다? 잘 안 난다, 대박은. 그죠? 자, 이걸 전제해놓고 부기빈천의 변화량을 전제해두고, 실제 실관을 하든지 감명을 하면 훨씬 편하다, 이거죠. 훨씬 편하다. 자, 그 다음에 축을 만났을 때 그 변화량이 크다, 작다? 그 변화량이. 그러니까 물론 자나 축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역동성 부족이라고 하는 인자는 있지만, 저 지난번에 우리 해봤죠, 그죠? 축의 어떤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것이 뭐 음양의 순서에 의해 세든 삼합에 의한 결과에 세든 다 뭐예요? 음의 기운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한다면 이게 음의 기운이 가득 놓여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음의 기운을 잘 쓰든 못 쓰든 그 변화량이 상당히 크다, 그죠? 상당히 크다, 그죠? 상당히 큰데 대체로 남자는 어떻게 해요? 이걸 긍정적으로 잘 쓰고 되고, 그다음에 여자들은 뭐예요? 이 축을 이렇게 잘 쓰면요, 음의 기운을 여자들도 잘 쓰면 이렇게 돈벌이 같은 걸 해서 막 돈을 버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애쓰고 몸소 활동을 하는 그런 고충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하이라이트가 있는 게 뭐냐면, 축대운에 막 열심히 일을 해가 뭐 돈을 모아서도 8년, 9년 차 이럴 때에 한 번 또 크게 털고 가요. 8년, 9년 차 이럴 때. 그 시기에 세운이나 유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8년, 9년 차, 심지어는 10년 차에 가는 사람도 봤다니까요. 10년 차에 다 결국은 털리더라 이거죠. 이렇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요때 8년, 9년 차까지 이 운을 좋다고 말해도 맞고, 그죠? 열심히 해서 뭔가 돈을 벌고 이루었습니까? 근데 암만 머병해봐라. 결국은 뭐냐면 희생과 소모가 따를 수밖에 없다. 9년, 10년 차에 결국은 많은 희생이나 소모를 치르게 됐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 말도 맞고, 그죠? 오는 동안은 계속 맞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구조, 그러니까 축이 왔을 때에 이게 인간이 이제 뭔가 크게 구간 변화가 발생한다. 부기빈천의 양적 변화가 발생한다. 이걸 갖다 전제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 당연히 우리가 인간은 뭐냐면 자나 추구의 운에 역동적인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남자는 뭐냐면 요때 처음에 한 중반부까지 잘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추구는 중반부까지 잘 못 쓰다가도 뒷판에 크게 보상이나 발전을 이룩하게 되는 이런 작용이 오기 때문에 늘상 어떤 결과론적으로 긍정적인 작용, 부정적인 작용을 염두에 둬놓고 또 그 변화의 양도 대단히 많다는 거죠. 원래 이제 진술충리운을 그 대운을 이렇게 바뀌어 나갈 때 부기빈천의 그 변화량이 많다. 그걸 갖다가 염두에 둬놓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는 우리가 이제 그 명조의 뭐 특성이라든 인자를 봐서 그죠. 육친적인 작용 이런 것들을 쭉 또 12신살로서의 작용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 되겠죠. 그죠?